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디시멘터리도 믿지 마세요. 앞으로도 정신과 체력이 허락하는 한 디시멘터리라는 이 채널을 운영하겠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2022년 3월 28일 현재 제 채널의 구독자는 47만 5,997명입니다. 곧 50만 명을 돌파하겠지만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제 영상 중 하나라도 보신 분들일 겁니다. 제가 다루는 주제를 국뽕이라 부르든 애국 채널이라 부르든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단지 소설적 상상력을 발휘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 사건들을 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있게 영상 말미에 참고문헌을 두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참고해 초안을 잡고 글을 써내려가고 다시 정리해 녹음 자료를 만들어 녹음하고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합니다. 기사, 보고서, 영상, 논문, 책 등등 수많은 자료들을 활용하지만 제 영상이라고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미비한 부분도 있고 심심한 부분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왜곡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제 채널을 믿고 사랑해주시는 50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의 썸네일에 제 채널을 믿지 마세요라는 타이틀을 쓴 이유는 최근 유튜브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접적인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영상이 아닌 이상 수익의 대부분은 유튜브가 자의적으로 삽입하면서 발생하는 광고비입니다. 영상 시작 전, 영상 중간, 영상 시청 후 삽입된 광고로 수익을 얻는 것인데, 저와 같은 유튜브 채널이 이런 광고는 넣어주시고 이런 광고는 빼주세요 라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즉 유튜브가 넣어주는 대로, 유튜브가 선택하는 대로 광고가 삽입되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광고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난감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최근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 외무성에서 제작한 우길기 관련 영상이 저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채널들에 지속적으로 광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혹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제가 선택한 광고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1년 10월 8일 한국의 외교통상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외무성은 유튜브 영상을 하나 게재합니다. 교묘하게도 한글날 바로 직전에 업로드한 이 영상은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일본 외무성의 유튜브 채널이지만 일본의 오랜 문화로서의 우길기라는 제목입니다. 우길기의 디자인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이 디자인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우길기 디자인은 어부들의 풍어를 알리는 깃발, 출산을 축하하는 깃발, 계절 축제용 깃발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도, 영상 속 나레이션도 한국어로 제작됐습니다. 다만 나레이션은 한국어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일본에서 나고 자란 일본인 특유의 발음과 억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 28일 현재 조회수는 무려 154만 회로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아마 상당 부분이 저와 같은 한국어 채널의 붙은 광고 때문에 생겨난 조회수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국내 언론에서도 문제로 제기했는데요. 파이낸셜 뉴스는 우길기는 일본의 오랜 문화, 한국 유튜브에 우길기 광고 판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외무성이 제작한 우길기 홍보 영상이 국내 유튜브에서 한국어로 버젓이 노출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유튜브의 경우 광고 정책에서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는 광고로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무성은 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갔죠. 그런데 외무성 채널에서 영상을 조회수 순으로 정렬해보면 이 우길기 영상과 독도 영상이 상위권에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제작된 영상 조회수가 492만 회, 한국어로 제작된 영상이 154만 회, 독도 영상이 129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다시 채널 영상을 최신 날짜 순으로 정렬하면 10월 8일이 연속적으로 9개의 다른 언어로 작성해 유포했고, 그보다 앞선 9월 6일에는 영어로 같은 영상을 제작해 총 10개의 각각 다른 언어로 제작했는데요. 그 치밀함에 화가 날 지경입니다. 한편 이러한 일본 외무성의 만행을 두고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유튜브 코리아에 항의 소환을 보내고 광고 금지를 요청하는 등 행동에 나섰는데, 일본 외무성이 우길기 홍보 영상을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왜곡된 영상을 전세계 유튜브 채널, 특히 한국인들이 본 한국어 채널에 광고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길기 영상은 상당한 거짓이 포함됐습니다. 영상에서는 우길기는 일본 문화의 일부이며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온 전통 문화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우길기가 수백 년에 걸친 전통 문화일까요? 우길문양이 처음 역사에 등장한 것은 규슈 지역입니다. 우길문양을 가문의 상징으로 사용하면서 일본에 등장했는데 그러다 정치권에 등장한 것은 1870년입니다. 육군 성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병부성이 육군 어국기로 고안한 것을 1870년 메이지 일왕이 육군에 하사하면서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이 우길기가 군기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해군에 의해 붉은 원이 깃대 쪽으로 옮겨간 현재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 이후 군함기로 제정됩니다. 사실 일본 정부는 이 깃발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외부 표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일본 외무성은 일본 고미술품을 포함 해외 미술작품에서 우길문양에 들어간 작품을 세밀하게 조사했는데 우길문양이 사용된 가장 오래된 미술품은 1896년에 제작된 일본화입니다. 아시아를 포함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이 침략했던 많은 국가에서 군국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이 깃발을 두고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에 정착한 문양이라는 점으로 방어 논리를 펴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이 우길기는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해군은 말레이시아 페낭 해군기지에서 독일의 유보트 승조원들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를 기록한 사진에서 우길기와 독일의 하켄크로이츠기가 함께 걸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이든 해군 차원이든 독일의 해군을 환영하는데 단순히 외부 표식을 걸어둘리는 만무합니다. 이렇게 해군의 상징처럼 사용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사라졌는데 1954년 자위대가 창설되며 다시금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길기는 규슈 지역에서 가문의 문양으로 사용되던 것이 육군기로 등장했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해군기로 사용됐고 1954년 자위대 창설과 동시에 자위대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보나 저로보나 전쟁을 담당하는 군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일본이 해군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점, 나치 독일의 상징과 함께 개양됐다는 점, 그리고 일본 구구주의자들이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 우길기는 군국주의라는 공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가수 중 이 우길기를 아주 시원하게 찢어버린 남자가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일본에서 개최된 후지락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 노브레이는 연주 시작에 앞서 일본 관객들에게 충격을 선사합니다. 보컬을 담당하는 이성우는 일본 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비판하기 시작하더니 저는 바른 역사가 담긴 교과서로 한치의 오차나 오류 없이 제대로 배워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동료가 전해주는 우길기를 전달받은 뒤 무대로 걸어 나와 이를 이빨로 갈기갈기 찢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엿먹어라라는 명언과 함께 말이죠. 이후 애국가를 열창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수천 명의 일본 관객들은 그대로 넋이 빠져버렸고 MSN 재팬을 통해 생중계를 지켜보던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후 노브레이는 일본 입국 금지는 물론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방송을 통해 밝히기도 했죠.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도발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를 가만히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영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 그래도 수백 년간 지독하게 당하기만 했으니 이제 적당한 방법을 찾아 효과적인 대응책이 절실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